안녕하세요. 데킴입니다. 오늘은 1월 31일, 이제 1월도 지나가는 시점이 됐습니다. 1월 31일 월요일이고, 이제, 구정의 연휴가 시작되는, 한국에서 보면, 중국에서 루너 캘린더로 보면, 구정 기준으로 보면, 이제 다 새해가 이제 진짜 도달했네요. 네, 그래서 1월에는 안 좋았으니까, 이제 구정으로 치면, 이제부터 새해이기 때문에 올해는 좀 더 좋은 일이 있었으면 이제 좋겠습니다. 그래서 구정 기준으로 2022년 1월 31일에서 내년까지 봐서 내년 구정 기준으로 좀 좋은 일들이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번 한 달 동안 좀 이제 중소 테크 기업들을 보면 거의 뭐 30% 떨어진 회사들도 우습게 많이 있고, 이제부터 이제 FOMC가 끝난 지금 시점부터 어떻게 이제 장이 변할까가 상당히 이제, 지켜봐야 되는 포인트인데, 물론 금요일 날에는 많이 올랐어요. 금요일 날에는 뭐 예를 들어서 어펌이 한 17% 오르고, 뭐 BBBY 같은 종목도 12% 올랐는데, 그 전까지 많이 떨어지고 있어가지고 이제는 10몇 프로 올랐다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한 번 조정이 온 후에 10몇 프로 오른 거는 그 전에 많이 계속 빠졌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이를 수 있다라는 생각이 전체적이고, 지금 투자하기에는 그렇게 나쁘지 않지만, 이게 금요일 날 상승한다는 게 아직은 불이 아니라, 어, 아직은 좀 안 좋은 장이라고 좀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음, 지금 투자하기에는 조금 위험한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다음 FOMC가 이제 3월 중순쯤에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투자해가지고 한 달 반 동안의 업사이드를 노리자라는 것도 좋은 생각이기도 한데, 이번 주에 이제 오펙 미팅도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저기서 earnings가 나오고, 또 아크도 또 이제 미팅을 해요. 미팅이 아니라 웨비나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또 무슨 얘기가 일어날지, 그리고 계속 이제 연료 쪽에서, 에너지 쪽 섹터에서, 신재생 에너지가 아니라 에너지라고 말하면 원유랑 가스, 이런 프라이스가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고, 이거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원자재 생산량도 좀 타격을 많이 입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알루미늄 생산량도 막 줄이고 있는 데도 많이 있고, 이제 기본 그 뭐 마이닝을 하려고 하면 거기에서 이제 원유도 많이 필요하잖아요. 원유가 물론 우리가 차에 사용하는 휘발유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기존에 사용하던 petroleum based 이런 상품이 지금 가격이 인상이 되면, 지금 현재 경기가 회복하기 전까지는 계속 더뎌지는 것 같아요. 생산 자체가, 생산 가장 밑에 있는, 어떻게 보면 워크포스라고 해가지고 사람이 고용되는 그 시장, 그리고 인력도 있지만, 그 인력이 베이스라인에 사용하는 뭐 탄광 이런 데서 마이닝 한 데 사용하는 뭐 에너지, 퓨어 에너지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하여튼 에너지를, 아직 전기 에너지를, 신재생 에너지를 많이 쓰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에너지가 가격부터 많이 개선되고 공급망도 좀 많이 개선이 돼야지 지금 풀리겠고, 지금 현재 러시아랑 미국에서 유크레인 이슈가 많잖아요. 그래서 유크레인 이슈가 아직 풀리려고 거기에서 이제 또 빌드업 되고 있으면, 지금 최근에 가스 프라이스가 올리는 거 많이 보셨던 것처럼, 이런 우리 에너지가 원활하게 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원활하게 돼야지 뭐 서플라이 이슈도 좀 풀리고, 그러니까 이 쇼티지가 풀리려면 가장 밑단에 있는 그 연료랑 이 머티리얼들이랑 재료들이랑 이런 게 다 각각 배송이 잘 돼야 되잖아요. 그 로케이션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 Make it in America라고 막 바이든도 얘기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걸 할 수 있는 회사들이 별로 없어요. 물론 지금은 뭐 제조업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물론 제조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소비하고 있을 때 거의 이제 제조된 거를 소비하잖아요. 그런 실생활에 있는 소비 머티리얼이 아직은 안정화가 되기에는 많이 남았다. 그리고 이제 재고들이 이제 좀 많이 없어지고 있어요. 뭐 원자재 같은 것도 알루미늄 재고량도 많이 없어지고 있고, 이런
문제도 많이 있어가지고 아직은 풀리려면 좀 많이 남은 것 같아서, 물론 시장은 모든 거를 선반영한다 그러지만 아직 선반영하기에는 노이즈가 너무 안 좋은 쪽으로만 계속 더 추가적으로 나오고 있지 않나 얘기가 되고 있어서. 그러니까 2022년 1년도 그랬고 2020년 초반에는 저는 이제 투자 안 하고 있었으니까 2021년 초반부터 이제 계속 서플라이 체인 이슈, 이런 세상을 1년 동안 아웃룩을 봤을 때 내가 올해를 미리 보고, 그러니까 연 단위로 좀 보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있잖아요. 물론 거기에서 또 줄여서 뭐 상반기 하반기로 보는 사람도 있고, 뭐 쿼터 투 쿼터 보는 사람도 있고, 분기별로 보는 사람도 있고, 뭐 달별로 보는 사람도 있고, 주별로 뭐 일별로 이렇게 하지만, 그렇게 민감하게 보는 사람들은 이 스코프에서 1년이, 물론 1년보다 더 보는 사람도 있지만 1년이 가장 좀 프로젝션을 봤을 때 올해는 어떻게 될까라고 가장 관심이 있고, 그때 그래도 결정들이 많이 이루어지잖아요. 올해는 어떻게 진행해야지, 올해는 어떻게 진행해야지, 이런 얘기들이 많이 되기 때문에 작년도 그랬듯이 올해는 서플라이 이슈가 계속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서플라이 이슈가 아직 풀리기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 같고, 현재는 이 얘기들이, 이 대화들이, 그리고 뭐 온사이트, 뭐 메이크 인 아메리카처럼 진짜 미국으로 팩토리를 옮기던지, 아니면 리전을 좀 더 나눠가지고 사이트를 나눠가지고 좀 더 가까운 사이트에서 생산할 수 있게, 생산량이 막히지 않게 리전별로 그렇게 할지, 아니면 이전에 했던 걸 계속 유지할지, 이런 거는 아직 계속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배송 시스템이, 그러니까 이 배송이랑 물류가 어떻게 움직이는 거를 좀 더 지켜봐야 되고, 그 물류의 얘기에 따라서 회사들이 움직이는 거를 좀 많이 봐야 되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만약에 조그만한 기업들이 있으면 이 조그만한 기업들을, 물론 FTC가 지켜보고 있는다고 하고 있지만 어떻게 M&A 될지, 인수합병의 가능성이 있을지, 이런 것들을 아직 계속 더 봐야 되는 현재 시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부동산, 최근에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도 렌트 가격도 이제 더 이상 상승을 안 하기 시작했다라고 얘기가 난 거 보니까, 부동산 마켓도 좀 이제 조용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올해에서. 그러니까 올해는 좀 차분하게 가는 해 같아요. 그래서 작년은 모든 게, 저도 이제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모든 게 선반영된 그 해였어요. 그러니까 빅텍들이 움직인 이유들이, 만약에 이 시장에서, 그러니까 요번에 저도 최근에 이렇게 생각했던 게, 빅텍들이 최근에 이제 최근까지 올랐던 이유가, M&A 할 수 있는 회사 사이즈들,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안 좋아지면 결국에 M&A를 해가지고 커지는 거는 거대 포식자들이잖아요. 거대 포식자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랑 애플, 이런 회사들이 조그만한 기업들, 그러니까 이제 주가가 하락으로 인해 가지고 싸진 회사들을 먹어치우는, 먹어서 등치를 불리는 시즌이 이제 왔다라고 볼 수 있고, 작년에는 이제 비상장 기업들 위주로 등치 불리기를 했다면, 요번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먹은 것처럼 상장된 회사들도 한두 개씩 합병을 할 수 있다. 물론 FTC가 들어와가지고 요번에 FTC 체어가 와가지고 세게 우리가 제재를 하겠다, 우리가 좀 안전한 시장 분위기를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지만, 이 제재는 얼마나 가해질지 모르고 있고, 이 그러니까 FTC도 긴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페드가 와가지고 이런 금리 인상이랑 이런 시장 주가 면으로 안 좋을 행동들을 하면 분명히 주가가 떨어질 거란 말이에요. 시장이 안 좋아진다는 거를 미리 감안을 하고 있는 거죠, FTC에서도. 그러면 이 시점에서 시총이 큰 애들이
물론 조그만한 애들을 많이 먹어서 자기 덩치를 더 불리는 가장 좋은 인바이러먼트가 아닌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한테. 그래서 좀 이제 기업들을 보다가 중소기업들 중에서 가장 맛있어 보이는 애들이 주가가 떨어지면 인수합병을 생각하면서 좀 데려와도 될 것 같아요, 올해는. 그래서 이게 뭐 이거는 상당히 뭐 꿈을 잡는 거고 말도 안 되는 일이긴 하지만 몇 가지 종목은 좀 보유해도 될 것 같아요. 네, 올해. 그러니까 만약에 얼마나 프리미엄을 줄지 몰라요. 근데 액티비전 블리자드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30% 프리미엄을 주고 사왔잖아요. 30, 40%, 40%까지는 안 될 거예요. 36% 정도 이제 그때 시총 대비해서 처음에 시총 대비해서 그 정도의 프리미엄을 주고 이제 가지고 온 거니까 이런 큰 기업들 뭐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그리고 뭐 넷플릭스도 여기에 포함이 되고 있고 이런 또는 팔렌티어, 캐시 부자인 팔렌티어 이런 회사들이 살 수 있는 기업들이 어느 걸까라고 고민을 한번 해보면서 투자를 해도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올해는 뭐 이런 것도 고민하면서 투자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지만 지금은 일단 조금 피하고 일단 좀 피하면서 고민을 좀 해보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또 한면으로 보면 지금 이 FTC가 목을 좀 조여오고 있으니까 큰 기업들의 목을 조여오고 있으니까 지금부터 그래서 M&A를 좀 더 빨리 하려는 경향도 생겼어요. 이제 큰 회사들이 너무 그 레귤레이션을 안 받기 위해서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빨리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빨리 투자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도 고민하고 있는데 M&A라는 게 우리가 맞추기에는 힘들잖아요. 물론 루머 on the street, 루머가 있다고 해도 그 루머도 저희가 제가 듣기에는 힘들고 아니면 들었다 그래도 나중에 들었을 많은 사람들의 귀를 거친 소리를 이제 필터 해가지고 차이니즈 위스퍼인가 그 한 소리를 듣고 친구들한테 이게 얘기해주면 그 맨 끝에 있는 사람이 맞추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완벽한 클리어한 정보가 저한테 오기에는 아주 희박하기 때문에 너무 빨리 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내가 좋아하는 기업이지만 이게 인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나도 이제 여기서 추가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봐가지고 투자를 하면 괜찮지 않을까 지금도 생각을 하고 있고 아직도 FOMC가 이제 3월 중순에 있을 거예요. 다음 FOMC가 어디 보자. 3월 17일 날이니까 또 이제 수요일 날 미국 시간으로 수요일 날의 결과가 나올 텐데 그 한 달 반 동안 FOMC가 어떻게 움직일지 물론 제롬 파월이 요번에 나와가지고 제가 가장 좋았던 거라고 하긴 그렇지만 예상했던 거랑 크게 변하지 않은 게 계속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제롬 파월은 자기가 생각했던 걸 계속 이제 일관성 있게 시장한테 얘기를 해주고 그래서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성을 느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롬 파월이 자기가 미리 한 폴리시대로 계속 유지를 하려고 그러고 여기에서 이제 언클리어한 거는 얼마나 빨리 이 금리 인상을 할 건가 금리 인상의 그 스케줄이 3월 달에 있는 건 알지만 스케줄이 얼마나 frequently 하게 그 다음에 다 더 자주 할 건가 그리고 얼마나 더 많이 인상할 건가 이런 게 이제 얘기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아직 두려움이 있는 거고 그래도 자기가 정책을 하면 요번에 말했던 게 정책을 새로 만들면 그 정책에 따라 가지고 미리 통보를 하고 그 통보에 따라서 움직이겠다라고 하는데 그 통보가 무서운 거죠. 그 통보가 언제 올지 모르겠고 그 통보가 명확히 깔려 있는 시장 위에서 춤을 추고 싶은 거지 어떤 상황에 댄스 플로어인지도 모르는데 가서 춤을 추기에는 상당히 위험하다. 괜히 미리 가가지고 춤을 추려고 그랬다가 지뢰밟는 수가 있으니까 지금은 좀 더 평평한 그라운드 워크 지금 페드가 어떤
방향성으로 좀 더 명확하게 움직일 건지 그게 밝혀진 후에 움직여도 저희가 움직여도 문제가 없을 것 같다라고는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장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지도 한번, 그러니까 오늘부터, 오늘 저녁에 장부터 이번 주 장이 어떻게 움직일지를 좀 봐야지. 물론 한 주의 장이 모든 걸 결정하지 않지만 저번 주에 이제 페드가 얘기를 했고, 그리고 지금 한 달 반이 있는 상황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평가를 할까? 여기에서 물론 실업률이랑 이런 것도 있지만, 그래도 한 3월, 2월, 3월은 좀 지나간 다음에 고민하는 게, 뭐 현재는 뭐 이렇게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갈 길은 좀 멀고 지금 투자하기에는 많이 남았고 큰 결정들이 많이 남고, 그리고 에너지 섹터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번 주에는 오펙이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니까 오펙 미팅이 수요일 날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 날에서 원유 가격을 인상하느냐, 아마 인상을 또 하지 않을까 얘기도 되고 있고, 러시아랑 미국의 텐션이 언제 풀릴까냐도 봐야 되겠고, 중국이 지금 동계올림픽을 하면서 국제적으로 좀 좋은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데, 이게 친환경적으로는 좋지만 경제를 우리 그 시장을 부스트하기엔 다시 또 이제 살려내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알루미늄을 계속 얘기하는데 알루미늄 생산성을 막 줄이니까, 네. 이미션을 줄이려고 알루미늄 생산성을 막 줄이고 하니까 중국이 지금 그게 경기 회복에는 좀 계속 더디게 하는 경향도 있어요.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니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어떻게 좀 풀릴 건지, 전체적인 장이 어떻게 될 건지는 아직은 너무 어, 더 봐야 될 게 많아가지고, 뭐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손 놓고 투자 못 한다고 할 수는 있지만, 뭐 배우고 있는 입장이니까 이제 잠깐 들어가서 이제 먹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번 올해는 저는 어느 정도 정한 것 같아요. 투자하는 방식을 한 투자를 분량별로 나눈 거고, 투자가 100% 정도의 현금이 있다고 하면, 포트폴리오 100이 있다고 하면 한 6등분 정도 할 거예요. 6등분을 할지 12등분을 할지 모르겠어요. 이게 좀 더 감이 어느 정도 시기별로 이제 나눠가지고 투자를 할지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같은 타이밍에 다 투자를 하지 않을 거예요. 아무래도. 그리고 좀 기업별로 투자를 할 생각도 있고, 음, 그러니까 지금부터 매달 조금씩 넣을지, 아니면 회사를 아예 16개에서 12개를 고른 다음에 거기에서 소량으로 투입할지는 아직 결정은 안 지었어요. 근데 돈을 특성을 좀 나누고 지금 투자를 하려고 올해는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아직은 확실하지 않지만 그래도 뭐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 결정은 너무 빨리 지어도 위험하기 때문에 지금은 결국에는 안전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도 계속 안전하게 투자하려고 생각 중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오펙 미팅도 또 어떻게 될지 보고, 또 중국의 화요일 날에 이제 중국의 생산량인가요? 판매량이구나. 차 판매량 나오니까 니오랑 리샹오토랑 그리고 엑스펑, 이 세 개들이 얼마나 팔고 있는지, 그리고 또 얼마나 팔 건지 이런 예상을 들어보는데, 물론 2월 달에 구정도 있고 하니까 판매량이 감소하겠죠. 예상 판매량이. 네. 그리고 뭐 한 이 정도 오펙 있고, 그리고 또 간단하게 보면 또 수요일 날에 그것도 있네요. 웨비나 있네요. 아크 인베스트의 웨비나, 어떻게 움직일지 이런 얘기도 있고, 음, 큰 뉴스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은. 올해
이번 실적 시즌은 좀 지나간 것 같아요. 이 1Q, 1분기의 실적 시즌은 FOMC의 뉴스, 그리고 금리 인상 뉴스로 다 지나간 것 같고, 이제 내년부터 어떻게, 아니, 그러니까 올해 2분기부터 어떻게 투자를 할지를 조금 더 시점을, 그러니까 좀 한 발 늦춘 2분기를 보고 그때까지 얼마나 조정이 돼 있을까를 좀 고민해 보고, 그때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투자를 할까, 아니면 지금부터 계속 고민은 하고 있어요. 어떤 그라운드 워크가 나와야지 내가 투자를 하는 시점이 될까, 어떤 회사가 어느 정도에서 회사의 밸류에이션이 좀 멈출까, 지금부터 더 떨어질 것 같은 회사는 뭐고, 그러면 가장 많이 떨어져야 될 것 같은 회사의 기준으로 거기에 마켓은 어떻게 될까, 뭐 이런 고민들을 혼자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투자를 하고 있으실 거고, 그리고 이제 투자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힘들다, 고되다. 특별히 종벌을 하고 계시는 분들 올해 한 달 동안 진짜 고생을 많이 하셨고, 다음 달에는 좀 더 좋은 뉴스가 있겠으면 좋겠고, 음, 돈이 그 포트폴리오에서 30%, 40%, 뭐 60% 이렇게 빠졌다고 해도 모든 게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뭐 타격을 받고 있고, 비트코인, 코인 하시는 분들도 많이 뭐 최근에 올라갔다 그러지만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고생을 하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지금이 그냥 지나가고 공부하는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내년부터, 아니 올해 계속 내년이라 그러네. 계속 이제 정진하고, 계속 내가 이제 지금 좀 이게 생각을 바꿔야 돼요. 이제 많이 벌 때, 수익성이 많이 나올 때는 그 번 거 위주로, 기존 시드는 안 생각하고 이제 번 게 이제 내 시드가 되는 거잖아요. 그거랑, 그런데 이제 만약에 잃기 시작하면 내 가지고 있던 시드에서 까먹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존 시드를 계속 생각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냥 현재 있는 돈을 어떻게 가장 잘 굴릴까를 고민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게 힘들어요. 물론 이게 힘들고, 특별히 이제 손해를 보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더 힘들겠지만, 현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이 현실에서 내가 무리 안 하려면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는지, 지금 이제 정신을 똑바로 잡으시고, 이제 투자를 다시, 물론 다시 투자를 한다 그래서 똑같은 실수를 하면 안 되지만, 똑같은 상황도 없고, 똑같은 실수를 하면 안 되지만, 계속 최선을 만들려고, 최선으로 이제 투자를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뭐 그 전에 힘들었던, 그 전에 안 됐던 거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그냥 계속 존버하셔도 되고, 아니면 내가 포트폴리오에서 어떤 내가 생각했던 시나리오 하나를 넣고 싶다라고 그러면 그 시나리오를 좀 더 보강하시면 되고, 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가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제가 어떻게 할 건지는 공유 드렸고, 물론 저도 생각이 계속 바뀌어요. 유지가 되지가 않고, 저도 초보자여서, 뭐 숙련자도 그럴 것 같아요. 지금 장은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도 많이 있고, 투자하는데 명확하게 보이는 게 있을 리가 없어요. 전 나중에 한 3, 40년 투자해도 명확하게 보이는 거는 없을 것 같아요. 명확하게 보인다는 말은 고집이 세진다는 거고, 그 고집이 세지면 투자를 좀 더 비중을 높인다는 거고, 비중이 높이면 많이 다치거나 아니면 많이 잘 되겠죠. 그런데 그런 베팅을 하기 전에 지금은 계속 이제 배워가는 시간. 네, 그러니까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고, 요번 1월 달은 이제부터 진정한 우리 아시안들의 2022년이, 사우스 이스트도 아니구나. 요즘에는 그냥 이스트 에이전이라고 해야 되나요? 동방에 있는 아시안들, 저희들
한번 힘을 내 가지고 흑호랑이에 열심히 헤쳐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고생 많이 하셨지만 이제는 계속 시작이에요. 계속 시작이기 때문에 시작부터 짐 빼면 안 되잖아요. 다시 걸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또 다음에는 좀 더 행복하게 만나기로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다음에 뵙겠습니다.